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도 9%가 내리고 지금 오늘 방산주들이 일제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거 뭐 앞서도 이제 알테오젠하고 분석을 하면 여기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도 알테오젠이 뭐 지금 설이 온갖 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나왔었죠. 알테오젠의 경우에 뭐 이 되지도 않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대주주 매도설이니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지금 이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보자. 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도 똑같은데요. 지금 뉴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번에 나온 지금 뉴스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우선 머스크 한마디 있고요. 머스크가 그래서 미국 F-35 전투기 성능 비판하는 글 이래서 삭감하려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롱숏 게임이죠. 근데 이거 잘 보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레바논 휴전 임박 소식 여기도 또 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 끝나나 해가지고 또 세 번째 또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지구 2차 지지 뜬다. 이거 롱숏 아닙니까? 롱숏 스위칭이죠. 롱으로 당기던 방산 패고 숏으로 두들겨 패던 숏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사실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는 숏도 아니죠. 기관들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언뜻 들어보니까 욕 같기도 합니다. 숏도 아니고 여기 기존에도 보시다시피 원래부터 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요 반대로 원래부터 사고 있었고요. 에코프로 원래부터 사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들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간 겁니다. 지들 유리한 방향으로. 자, 다시 방산 되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한꺼번에 4개, 5개 현재 같은 시스템 구조에서 이렇게 깨트리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깨트리려 그러면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에도 5개의 이슈를 루머를 한꺼번에 흘려서 깨트리고 오늘도 또 깨트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절정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현재 하는 집 바가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27일이죠. 원래 내일 정도까지 수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 매도의 절정도 21일 원래 끝나는 날 하루 전날이고요. 이번에 예상한 거 27일 예상 2차 27일 예상되는 거 딱 그 전날인 오늘 요로 또 작정하고 두들겨 폈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케이스를 보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왜 폈냐 이거야. 앞에도 제가 수없이 얘기 들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내리고 있어요. 현대 일렉은 방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붙이자 그러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뭐 가치가 이미 선반영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에 해당될 종목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현대 일렉 같은 경우는 4,800이 내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내려서 뭐 돼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오르렀는데? 내 마음이야. 그렇죠? 내 마음이랍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연기금의 방향에 따라서예요. 연기금에 따라의 방향에서 시장 전체로는 코스피 지수가 2,400대까지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연기금은 돌아온다. 매수할 것이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주식 비중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연기금 계속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는데 연기금이 뭘 사고 있냐라면 저가주들을 산다 이겁니다. 저가주를 사고 고가주를 팔고 있죠. 차례대로 자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요. 원래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팔고 있었는데 여기다 지금 또 때려버린 거죠. 때려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동행해서 사모펀드 똑같이 때리고요. 언제나 지금 매도의 주범은 주로 얘들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만 이러냐?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방산주 들어가 보면 다 매도 쭉쭉 이어집니다. 강한 하나 저기를 마지막으로 폈고요. 넥스원 지금 다 틀려요. 이게 똑같이 방산이라도 주력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항공 쪽이라 그러면 이쪽을 패야 되는 거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쪽에 이걸 패야 돼요. 근데 정작 로템을 패고 있죠. 지들이 가장 많이 때려 팔아가지고 누르고 싶었던 종목. 로템은 전차 아닙니까? 그리고 로템이 최근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방산 플러스 철도라고는 또 다른 기존의 캐시카우 분야가 성장을 해서 오른 거 그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머스크의 한마디 그래야 된다면 머스크는 항공기 가지고 얘기를 했죠. 항공기 국방적. 그래서 국방 쪽을 감축한다라고 롱숏 들어간다는 건 섹터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왜 얘를 제일 많이 보셔야 돼? 얘는 항공기도 아닌데 전차인데? 기존에 이미 많이 두들겨 패놨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매도를 한 종목이거든요. 현대로톰이. 자, 하나 시스템 들어가 보면 이제 항공기 쪽이라 그러면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이 엮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먼저 그래서 이미 두들겨 팼어요. 이렇게. 똑같죠. 사모펀드. 연기금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이때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깔아 뭉개는 형태로 들어갔고요. 이게 롱숏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서 계속해서 수없이 얘기 드렸던 얘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를 5년치를 쌓고 놓고 있는 현대일렉트릭도 피크아웃이고 현대장치전차 HMM 기관들 뭐 앞서 나왔던 뉴스 사실 알고 보니까 팔은 게 누가 팔아서 밀렸어? 외국인이 팔아서 밀렸어? 국내 기관이 다 팔았다요. 이건 두들겨 봐도 탑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두들겨면 다 나와.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2021년도 190조라는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해였는데 이때 기관 매도세 실현을 못했다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0조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그래서 픽아웃 그러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HMM 흠슬러라고 얘기하던 HMM을 두들겨 파가지고 HMM이 실제로 가장 실적이 많이 나왔던 2022년도에는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주가는 개박살 나버려가지고 PER 1배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게 만들었고요. 자동차 지금까지 계속 픽아웃이고요. 다 픽아웃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수주를 5년치를 일감을 쌓아놓고 있는 현대일렉도 픽아웃 그리고 이 방산도 픽아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이 구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이 구조하고 이런 애들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픽아웃 외치면서 박살 내버리고요. 그리고 현기차 수없이 얘기 드렸죠? 4년 동안 내리 픽아웃 이번에는 정말 픽아웃 레알 완전 픽아웃 이러고 자빠졌다가 이제 트럼프 수혜 그리고 지금 다시 쳐돌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미 다 두들겨 부셔놨던 종목이라 현대차는 지금 또 돌아요. 올라. 현대차 오늘도 올라요. 1.6% 현대차. 이제 먼저 두들겨 패고 롱숏 게임이야 이건. 현대차 한 번 더 투자 일별로 볼까요? 자, 여기 사잖아요. 연기금 집중으로 사고 있죠? 저가 사고 고가 팔고 게임입니다. 그냥 이거 게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으면서 알테오젠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두들겨 패놓고 그래야 지들이 샀던 2차전지 지금 열심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쪽으로 돌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들도 수익이 더 날 거 아닙니까? 5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이 픽아웃이래. 너네는 도대체 몇 년을 바라보고 거래를 하는 거냐? 얘네들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겁니까? 5년 이후를 바라보고 10년 저 멀리 그렇게 멀리 바라보시는 분들이 왜 투자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멀리 5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왜 지금 저 앞에서 사지 이거를 안 샀어? 왜 안 샀어? 너네가 5년 후를 예측을 할 수 있다며. 근데 그러면 이전에 5년 전에 이 종목을 샀어야지. 75배나 올라있는 이 종목을 샀어야지. 외국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열심히 사고 계신 이 종목을 너네는 왜 그렇게 때려 팔았냐고. 그러면서 5년 후를 바라보고 픽아웃이랍니다. 5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는데 픽아웃이래요. 방사는요? 똑같습니다. 구조. 깨지고 있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가 3년치가 쌓여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년치 일감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예요. 얘가 이게 어떻게 픽아웃이 되겠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효과 끝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당장 자동차도 보시면 아지 않습니까? 지들이 사면
졸지에 자동차 피해라며 2차 전지 피해라며 2차 전지 피해라 그래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피해라 가지고 이렇게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LG엔솔, LG에너지 솔루션 이미 뉴스 다 나와 있는 종목을 2차 전지 트럼프 피해 그러면서 박살 냈잖아. 그럼 지금 뭐야? 이거 다시 트럼프 수혜주 된 거야? LG엔솔도? 이거 다시 수혜주 된 겁니까? 자동차 그렇게 피해주라 그러더니 지금 졸지에 수혜주로 둔갑이 돼 있죠. 그러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스페이스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그대로 다 실행이 되는 겁니까? 패고 싶었을 뿐이야. 주가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예? 롱숏 게임이라고 얘기들 했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오늘 또 내리죠. 바이오. 지금 오늘 또 내리죠. 근데 바이오에서 예를 들면 이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부각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ST팜은 안 내려. 지금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ST팜이 제일 좋은 종목인가요? 얘 이미 다 내려 있거든요. 저가잖아요. 지금 저가는 사고 고가는 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얘기를 놓고 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하고 하나여보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이전에도 예를 들면 휴전 얘기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휴전 얘기가 처음 난 얘기예요? 중동 이스라엘 휴전 얘기가 처음 난 얘기입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도 됐잖아요. 트렌드 기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여전히 무기를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한이 없어야 돼요. 미국이 너네가 우리 대신에 무기를 판다고?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너네가 무기를 팔아먹어? 이래가지고 딴지 걸면 안 되죠. 그래서 항공 저 부품 같은 경우 우리가 수출하려 그러면 미국이 허가를 해줘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방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들었어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런 기조에 예를 들면 반대할 만한 인물이냐 그러면 아니죠. 트럼프 그런 거 반대할 인물 아니에요. 반대 안 해. 그래서 지금 군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원래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 기비별의 군수 산업이라 그래서 군수 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가 한 행동 그리고 말하는 걸 본다 그러면 군수 산업에 그렇게 유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군수 산업을 성장을 시켜주려 그러면 예전 공화당처럼 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처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으키고요. 이라크 가서 이라크 걸프전 1차 걸프전 2차 걸프전 부자에 걸쳐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전쟁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군수산업이 살아나는 거지. 북한하고 대탕트 하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켜버리겠다 그러고 중동 전쟁 종식시켜버리겠다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수산업의 우호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요.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동은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중동의 저 지정학적 우려 자체가 완전히 종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언제는 걔네들 휴전 안 했습니까? 걔들이 휴전을 안 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걔들 그전에도 휴전했었어요. 근데 전쟁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 이스라엘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반 이스라엘 반미 형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반 이스라엘 기조도 있고 그리고 반미 적대감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맹방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무기도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이거를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뭐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데 다 뚫고 들어갔잖아요. 중동. 결제 같은 건 안 되시나 보죠? 그럼 이 전쟁이 이렇게 결제된다 그러면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무기 사들입니까? 지네가 직접은 아니지만 미래에 중동 애들이 돈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1조 달러는 중동 애들한테는 껌값이에요. 그리고 동고금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한다 그러자.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위협이 있는데?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다고 하면 제 측에 동고금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없는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어딜 뚫냐 그러면 그건 틈새를 뚫고 있는 겁니다. 돈 없는 나라들. 돈은 많으나 미국 무기를
사는 데에서 좀 꺼릴 수밖에 하단에 없는 이렇게 중동. 하단에 내리시는 것도 안 돼요. 뒤로 돈이 가면 안 되시는 없어서 것도 안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무기를 저 프랑스제, 미국제가 안 되면 뭐 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에 뭐 이런 쪽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똑같은 예. 왜 그런지 비싸거든요. 안 돼. 텐데 거기에 성능 좋고 저렴한 우리 국산 무기들 계속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ERS 이거 원래 한 번 뚫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주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따져볼 거는 얘들이 비싸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따질 거는 얘들이 비싸냐. 그렇게 더 이상 패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냐. 창이 아예 백지 상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백지로 나와요? 아예 하얗게 나옵니까? 16배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싼 주가 수준입니까? 이 PR 수준이? 이 수준이 실적 내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얘들이 지금 뭐 미친들이 사고 있는 그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에코 BM? 네. 12개월 선행 PER 771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전산 담당자하고 전화를 지금 드릴게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72배 나와요. 72배는 싼 종목이고 771개 종목은 견딜 수 없이 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싼 종목이고 16배는 비싼 종목이야? 이게 무슨 말방구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얘기예요. 게임. 지금 저가주를 당겨 올리고 해야 되는 시기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측면도 보시면 돼요. 매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2월이 아니고요. 11월에 일어나요. 반기 윈도우 드레싱도 6월 말에 이르는 게 아니라 6월 중순에 나옵니다. 반기 윈도우 드레싱은 6월 달에 그렇게 있었죠? 이미 우리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6월 반기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가지고 6월 말 코앞에 두고 6월 28일, 29일 이런 때 하는 게 아니라 중순에 이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쯤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다 정상화돼가지고 자기 자리로 되돌아 들어가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먼저 진행하고 12월 달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요. 지금은 다 선행이지 않습니까? 주가 선행. 그러니까 이건 앞에도 계속 이런 종목들에까지 피커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리고 제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지금까지 얘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된다면 기존 보유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알테오젠의 현재 위치하고 똑같아요. 위치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주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눌러서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안 그러면 못 사. 언제 살 건데? 현대로템은 이미 들어왔고요. 자, 현대로템은 이미 들어왔죠? 자, 현대로템은 이미 구간 안에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다 똑같아요. 이게 확인되었습니다. 네이처셀이라든가 뭐 루닛이라든가 네이처셀도 오늘 6% 내리고 있죠? 이런 데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작정하고 게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똥주들만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내수 소비의 똥주들.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위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 드렸죠. 위로 가지 말고 밑으로 받아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밑으로. 이 케이스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받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넥스원 마찬가지. 뭘 노려도 마찬가지예요. 뭘 노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는 최고로 좋은 종목을 노리거나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4%가 내렸고요.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빼고, 여기서 하나 로템을 가느냐, 에어로를 가느냐, 현대 로템을 가느냐, 넥스원을 가느냐, 이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24% 이제 키가 맞아졌죠? 둘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종목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을 보게 되면 25%예요. 키도 지금 다 똑같이 맞춰놨지 않습니까? 켈론에는 그렇죠? 24, 24, 25.
게임이라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게임이에요. 자, 이러면 타겟 대상은 뭐 넥슨도 있습니다만 에어로, 로템 이 둘로 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로템, 그리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대장 하나 에어로, 둘 중 어느 걸 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보게 된다라면 에어로로 가시는 거고요. 단기로 들어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보게 된다라면 로템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두 개 지금부터 아래쪽, 저 아래쪽 구까지는 여유를 두고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 내일 같은 경우까지, 내일 이제 또 이거 오늘 꼬리 달고 또 오늘 흐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요거 내일 아래로 한 판 더 뺐다가 꼬리 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래로 한 번 더 눌렀다가 알테오젠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눌렀다가 꼬리 다는 이런 형태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만 LG엔솔에서 얘기 드렸고 알테오젠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까지 의심하게 되면요, 주식 투자 못해요. 뭐 살 건데요? 똥주 사가지고 맨날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오늘 사고 오늘 오후에 팔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